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예, 자유민주당이 맨 처음에 후보를 내지 않고 김문수 지지 후보 선언을 가장 먼저 하셨잖아요. 그게 경선 때였죠? 네, 경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김문수가 진짜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후보 지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그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네. 경선에서 통과하고 네. 또 본선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만한 사람을 밖에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김문수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누가 나가도 이런 지금 야당이 전혀 공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런 흠없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그렇게 뭐 부침성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그 의원들 간의 인기는 없고 그랬던 모양이지만 네. 본선에 올라가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전혀 지금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것들이 네거티브를 전혀 못해요. 김문수에 대해서. 할 게 없죠. 그리고 저것들 딴에 네거티브라고 했어. 예. 그런데 막상 보니까 미담이야.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선량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맞습니다. 예. 그 뭐 유시민이가 그 비난했다가 완전히 지금 뭐 독박 쓰고 있습니다. 독박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유시민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좀 부침성이 없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김문수라는 사람을 저는 뭐 한 40년간 이제 형 동생 사이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눈물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유세하면서도 여러 차례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 어머니 또 그 아내 그리고 딸 부분에서 또 이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제 한센 씨 병, 그걸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성은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데,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그거를 본인이 어렵게 가정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만큼 귀하고 또 딸이 그만큼 귀하고 그렇고 이렇게 감성도 풍부한 사람인데 다만 이제 원리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저 사람을 따르면은 뭐가 생겨야지 뭐가 사람이 따르잖아요. 예.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 맞습니다. 이게 정치판에서 무슨 뭐 대단한 뭐처럼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약간은 흐려야 된다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맑은 사람이 하나쯤은 와야 됩니다. 과학에 보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한없이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질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러면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번 기회에 김문수 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흠이 없어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꼭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한번 그동안에 흐트러졌던 질서를 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우리나라의 뭐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안검사이신데 공안검사 할 때는 어떻게든 저 혁명가 김문수를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좌익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 당시 좌익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만났으면은 저도 적으로 만나는 거지. 가만히 안 있었겠죠. 저도 뭐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양순하다, 검사 같지 않다, 뭐 교수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사실이가 제가 좌익들 앞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좌익들은 저를 굉장한 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지고 보면 저 좌파 저것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 그러고 막 이런 온갖 험한 말들을 쏟아붓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김문수 지사처럼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네. PD 계열의 많은 사람들이 네. 전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그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련이 저렇게 붕괴되는구나. 네. 저기 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이게 지금 모순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전향을 하지를 않고. 네. NL계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붕괴되지만 북한은 살아있지 않냐? 멀쩡하지 않느냐? 중국은 살아있지 않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NL계로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 배신자라고도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네. 전향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맞아요. 김문수 지사처럼 김문수 후보처럼 네네. 그렇게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은 안 났지만 네. 소련 붕괴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저기 다른 것이지 그게 무슨 크게 어디에 배신하고 그런 건 없고 더군다나 김문수 지사는 그런 노동운동을 할 때부터 네. 친북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그야말로 북한 체제 알기를 우습게 하는 체제고 그 NL하고 PD하고 만나면은 네. 일반인들이 NL을 경멸하는 것보다 네. PD 계열이 NL을 더 많이 경멸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그 김정일이 김정은이 같은 거를 추종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 같지 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선 싸움이 그 같은 공산주의 안에서 노선 싸움은 일반인과의 싸움보다 더 치열합니다. 훨씬 더 치열하죠. 네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우죠. 예. 김문수 후보가 평생 동지이자 선배로 그 모셨던 분이 장기표 선생이시죠. 이 장기표 선생이나 김문수 후보가 그 좌파 운동을 할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주사파와의 투쟁은 정말 타협 없이 했어요. 타협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사파가 운동권의 주류가 되면서 두 사람이 정말 왕따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986년 이전에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되게 이제 주사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 대선배들인데도 주사파가 저기 주류가 되고 나서는 다 선배들도 재교육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공산주의 이론에는 발고도 김일성, 김정일이를 위하는 데는 부족하거든요. 네, 저것들은 다 당시에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김일성 수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수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한테 충성 서약을 하고 주사파가 되거든요. 밤에 촛불 켜놓고.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이론에 발고도 김일성이를 그렇게 존경할 줄 모르면은 다 재교육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배들 앞에 가서 재교육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자아 비판하라고. 자, 하여튼 그런 참 우리 이제 어려운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대격변이었거든요. 세계적인 대격변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그 뛰어난 그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소련의 붕괴 이후에 다 생각을 바꾸고 이제 이른바 전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꿨고 생각을 바꿨지만 공개적으로 바꾼 거는 김문수가 거의 유일하지 싶어요. 당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김문수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숨기고 그 앞과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사교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진짜로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렇죠. 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치인 김문수를 다시 발견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 전에는 김문수가 누구냐 그러다가 그냥 뭐 좌익 활동하다가 어떻게 민주당의 그 국힘당의 전신 당시 신한국당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김영삼 때 어쩌다 들어왔다. 어쩌다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거쳐가면서 예. 아 진짜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일 투표. 예, 맞습니다. 투표율. 예. 예. 네. 대표님 뭐 마무리 한 말씀 요 내일 투표와 관련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집사람이 뭐 오늘 해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가서 먼저 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 투표를 꼭 그렇게 뭐 이미 사전 투표 기간은 지났지만 사전 투표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본투표 날 못할 분들은 예. 사전 투표라도 해야 돼요. 본투표 날 못할 네. 사정이 있는 사람은 네. 사전 투표라도 해야 되는데 네. 사전 투표 하는 사람은 무슨 뭐 배신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분위기는 앞으로 우리 그 선거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그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내일 그 투표 행동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대표님은 사모님과 함께 산투표를 하셨으니까. 예, 예. 그런데 내일 그러면 한국에 안 계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 있죠. 대표님은 계시고 예, 사모님은 잠깐 예, 예. 일부러 나가시고. 예. 그러면은 이 투표 날 내내 우리 고영주 대표님도 또 투표 참여를 예, 예. 위해서 또 네. 다니셔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 8시부터는 이제 투표가 다 끝난 시점부터 그 철야로 개표 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광화문 집회가 또 열리거든요. 예, 예. 네. 아마 내일 여러 군데서 그 현장을 다니시는 고영주 대표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